오늘장 미인들을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CPI 결과 확인을 하고 나서 예상보다 오랜만에 또 낮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화답하는 모양새죠. 코스피도 거의 3% 가까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 가까이 솟구치고 있는 금요일장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그런 결과에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반등해주는 모습인데요. 네. 특히 간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급등해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그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플랫폼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강한 가운데 반도체줄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이네요. 오늘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저희가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반도체죠. SK하이닉스부터 좀 볼까요?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0%대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반도체주들 불꽃 랠리를 보였고요. 우리 반도체도 당연히 이 훈풍을 받습니다. 자, 오늘장 삼성전자와 함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그리고 상대로 올라선 LG화학도 보실까요?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사상 최고 주가 보이는 가운데서 LG화학도 주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실적이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2차 전지 쪽은 괜찮다는 거죠. 자, SK하이닉스와 LG화학, 코스피 시총 최상위에 위치한 거목들의 대결은 1라운드에서 펼쳐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오늘 나스닥 시장이 훈풍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게임의 대장격인 종목이죠. NC소프트 그리고 플랫폼 대장주 네이버의 대결인데요. 먼저 NC소프트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네이버 많이 내려왔던 종목인데 오늘 카카오와 함께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주가 오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간밤 나스닥의 폭등 덕에 기술주들, 성장주들 분위기 타는 가운데 그동안 최악의 시기를 지나왔던 카카오그룹이 오늘 정말 날아갑니다. 카카오 본주도 거의 20% 가까이 솟구치는데요. 이 카카오뱅크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한가 부근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단순에 3만 원을 코앞에 두면서 도약을 했고요. 자, 그리고 LG이노텍도 보시죠. 여기는 또 애플발 호재가 있습니다. 애플에서 혼합현실 헤드셋을 이르면 내년 3월쯤에 양산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는데 이쪽 기대감이 솟구치고 최대 수혜가 바로 LG이노텍일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 이 속에서 오늘 거의 10% 가까이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자, 못 말리게 올라가 버리는 카카오뱅크 대 LG이노텍의 대결 3라운드 기대하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원전과 수소 관련주 그리고 섬유 의복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먼저 대창솔루션 원전 관련주로 불리기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수소차와 풍력에너지 테마로 주가 급등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주가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있고요. 섬유 의복 관련주 F&F홀딩스는 자사 패션 브랜드죠. MLB의 중국 매출이 1조 2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 기록 후에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대진표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종목 대결 붙이기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국 CPI 결과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모두 다 예상치를 또 높게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지난 6월 시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밀렸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높게 나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예상치가 7.9였으니까 확실하게 좀 낮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도 또 그리고 근원으로 봤을 때도 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인플레이션 피크 이제 좀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대응 전략 전망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기대감은 확실히 좀 차오르고 있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네, 운동하고 나서 푹 잤는데 TMI를 네,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서 네. 미증시 봤더니 이게 웬일인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깜짝 놀랄 만한. 네. 나스닥이 7%, 네. 필라델피아 10%. 맞아요. 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7%가 넘게 올랐다. 아, 네. 정말 이제 많이 올랐구나. 그만큼 이제 또 기대감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우리 시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가장 이 하락의 큰 원인은 CPI였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네.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가면서 CPI 지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또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 시장은 그만큼 또 환호를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 지수가 이제 뭐 올라간다라든지 혹은 전체적으로 또 기술주들이 올라오는 부분들 모두 다 이제는 시장이 바닥을 찍었고 어느 정도는 좀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 기대감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또 이 맹신을 해서 네. 이제 좀 무차별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이때다 싶어 무조건 매수.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완전히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뭐 물가는 높은 수준이고 지금 네.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해가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좀 커지면서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나라 채권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아졌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 말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통위에서 지금 현재 자금들, 기업들의 자금이 좀 계속적으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까? 베이비 스텝을 해야 될까? 빅 스텝을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거고 이제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하느냐, 빅 스텝을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약간은 나뉠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아직까지 남은 이슈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좋은 분위기에 너무 맹신을 해서 무차별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뭐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또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거든요. 때문에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네. 단기적인 어떤 분위기는 분명하게 즐길 필요는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좋았던 것들을 또 이겨낼 만한 그런 이 CPI 지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분위기는 즐기되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지금 현재 뭐 어찌됐든 이 좋은 훈풍 분위기, 이 바람을 좀 즐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PI 결과 역시나 뭐 다들 굉장히 또 반기고 있죠.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할 거야, 뭐 살 거야, 팔 거야. 아마 결과를 많이 정해 놓으셨을 텐데 그런 매매가 오늘 활발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역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점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기적으로 좀 분명히 좋은 이슈가 될 테지만 여기서 무차별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덜컥 잘못된 선택으로 물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미국의 CPI 지수 발표 우리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도 그렇고 네. 앞으로도 계속. 예, 네. 앞으로도 뭐 좋은 영향이 있을 예. 것 같고요. CPI 피크아웃과 관련된 얘기는 벌써 한 2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근거는 뭐였냐면은 유가가 이제 고점을 찍었고 곡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다시 유가가 $100 위쪽으로 갈 일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CPI는 이제 고점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올라간 것은 CPI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피크아웃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연준의 제가 지난번에 멘션 피크아웃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연준 위원들이 이제 아무리 강한 말을 해도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더 강한 발언이 나올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진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0.5%가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했던 그 금리 인상 폭,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의 피크아웃이 이미 나와버렸다. 그렇죠. 예. 그래서 피크아웃은 늘 변곡점을 불러요. 네. 이렇게 빠지다가 피크아웃 나오면은 반등이 나오고요. 그렇죠. 오르다가 피크아웃 나오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반등이 그래서 강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CPI 관련된 민감도도 사실은 지난번 10월 달에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굉장히 많이 반등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큰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민감도도 이미 피크아웃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령 이제 CPI가 조금 높게 나왔다 할지라도 잠깐 흔들리고 또 반등이 나왔을 걸로 보는데 근데 그런 정도의 이제 악재에 둔감한 상황에서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니까 반등이 엄청 강하게 나와버리는 예.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 뭐 고물가 피크고 주택가도 지금 미국은 지금 주택 매매가 네. 뭐 지금 모기지론이 7%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될 리가 없죠. 예. 그 주택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앨런 머스크도 사람 자르고 네. 뭐 인텔도 자르고 다 자르고 있는데 고용도 피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물가는 꺾일 수밖에 없어서 CPI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 지금 한 번 남았잖아요. 네. 12월 CPI는 지나가더라도
내년 1, 2, 3월 달 중에 제 생각에는 5%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금리 인상 속도 완화 12월 달에 그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시장이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이나 뭐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피크아웃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네요. 뭐 유가도 그렇고 곡물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지금 채팅창 슬쩍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시장에서도 강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부터 보실 텐데 아주 뭐 멋진 종목들이 네,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익숙한 종목들이죠. 네. 자, 반도체의 선두주자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와 맞붙는 종목이 바로 LG 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SK 하이닉스와 LG 화학입니다. 사실 뭐 지금 분위기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실까요? 참 저는 이제 요즘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이 성장 동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싸움이 성장 동력의 싸움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보신 것 같은데. 네. 자, LG화학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반도체가 나을까요? 2차 전지가 나을까요? 이렇게 또 제가 질문 드리면. 원래는 2차 전지를 고르잖아요. 네. 붙이면 무조건 2차 전지.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거 그런가요? 의미 있는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일단 김열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너무 끄덕끄덕하고 계시거든요. 김열 전문가님, LG화학을 골라주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일단 두 종목의 이 중요한 관건은 성장 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LG화학은 지금 이 본업인 화학 쪽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선택을 한 거고 네.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이 DRAM 수요가 계속적으로 뭐 감소한다라든지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또 가격이 떨어진다라든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내년까지 어떻게 조금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일까가 중요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을 좀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올라가기 위한 또 새로운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쪽도 진출을 하고요. 그런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비중 자체가 이 메모리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또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지금 현재 뭐 오늘 호재가 나온 부분이 뭐냐면 이제 HKMG 공정을 도입한 모바일용 DRAM이 나왔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노트북이나 혹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모바일용 DRAM은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점이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역시나 이 가전 쪽이나 혹은 이제 뭐 기기 쪽은 이러한 이 신제품, 이제 어떤 효과가 좋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일괄적으로 보통 이제 제품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성장 캐파를 이뤄낼 수 있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가전이나 이쪽보다는 이제 이 데이터 서버 이쪽에 이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제 화제가 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이쪽에 조금 더 이제 좀 매출 캐파를 늘려 나가면서 좀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LG 화학의 어떤 이러한 이 계속적인 실적 캐파를 올려 나가는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감은 있습니다. 예. 네. 이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혹은 이제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한 어떤 진출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올라온 뭐 LG 화학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등등 해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눌리면 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눌리게 되면 다시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만큼 2차 전지의 성장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SK하이닉스는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어떤 부진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또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 현재 상태에서 두 종목 다 많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눌릴 때 뭔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LG화학 쪽이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거든요. 때문에 저는 LG화학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성장성을 주목해 보시고 LG화학을 골라주신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 신기수
신기수 전문가님, 당연히 2차 전지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또 반대로 반도체 쪽을 골라주셨어요. 예, LG화학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예. 근데 시간이 좀 걸리진 않을까요? 반도체 시간은 좀 걸릴 거다. 네. 예.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첨단 소재로 돼 있는데 결국에는 2차전지 소재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 2차전지 소재가 LG화학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다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차전지 투자를 할 때 그러면 LG화학 말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 되지. 굳이. 예.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연결돼가지고 LG화학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근데 LG화학은 지금 석유화학은 잘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도 석유화학은 굉장히 부진할 거거든요. 내년도까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 화학주들을 지금 그렇군요. 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네. 롯데케미칼이 지금 화학주 반등을 좀 이끌고는 있지만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화학주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한 이제 그 기대감을 화학 쪽에서의 어떤 불안감으로 이렇게 상쇄시키는 효과가 네. 혹시 나타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는 발목을 잡을 요인이 있군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SK하이닉스하고 LG화학하고 어느 쪽이 더 좋을까 가늠을 좀 해보다가 네. 내년도 되면 이제 내년 1분기를 보통 이제 메모리 업황 바닥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1분기 한 중반부터는 이제 SK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 지금 고른다면은 뭐 두 종목 다 사실 LG화학도 좋아요. 네. 좋은데 그렇죠. 네. 지금 고른 다음에 SK하이닉스에다가 그냥 묻어두면은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냥 예. 별 고민 없이 그냥 올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종목 같다. SK 하이닉스로. 예.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 붙이면요? 그러면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LG화학과 SK하이닉스 한 표씩 두 분이 선택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6대 4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 기다리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자, SK하이닉스 60%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각으로 네.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40% 득표죠. LG화학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행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일단 뭐 앵커님 혼나는 모습도 보니까 재밌네요. 일단은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나 저는 두 종목 다 목표가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두 종목 다 많이 이제 올라와 있고 그렇죠. 매물대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LG화학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표가를 제시하기보다는 눌림 구간의 재매수를 노리자 이렇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알겠습니다. 임팩트 있는 가격 전략이 됐네요. 네, 그러네요. LG화학 지금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네요. 목표가는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눌림목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라운드 올라온 종목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너무나 어려웠던 종목들입니다. NC소프트 그리고 네이버인데요. 게임주들도 그렇고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얼마나 많이 내려왔습니까? 끝없는 추락 끝에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죠. 게임주의 대표주자인 NC소프트 조금씩 올라왔다가 오늘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나스닥의 상승 그 훈풍을 받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좀 많이 내렸는데 카카오도 오늘 뭐 질주를 하는 가운데서 네이버도 오랜만에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있는 NC소프트와 네이버의 대결 승자를 가려보도록 하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이 두 종목 다 오늘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떤 종목을 가야 좋을까요? 예, 저는 NC소프트를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신기수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저도 NC소프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NC소프트를 이렇게 골라주셨는데요.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NC소프트 정말 많이 내려왔다가 요즘에 조금씩 올라간다 싶었는데 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막 저점 대비 5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제 NC소프트는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반전의 매력이 있는 게 네. 그동안에 유저들하고 갈등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이제 빠져있던 부분이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이번에 실적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리니지엠 이런 쪽에서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았을까? 네.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견조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팬층이 단단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유저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봉합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도 신작인데 뭐 지금 뭐 가칭 뭐 TL 이런 얘기들 나오죠. 네. 근데 이번에 지금 NC소프트가 신작을 만들면서 아직 정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유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동안의 유저들이 상당히 과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방식의 것을 분명히 도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신작 일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 부분은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걸로 기대감이 있고 내년도에는 출시가 될 걸로 일단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속도감 있게 상승해서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NC소프트는 더 갈 수 있다 보이고, 네이버는 이제 낙폭과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밸류에이션은 저점인 건 맞아요. 네. 굉장히 쌉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싼데 네. 이게 이제 더 올라가려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율 반등 정도로 봐야 되는데 네. 더 올라가려면 이제 이제 네이버 이제 정말 좋아진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건 안 보여요. 확실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그래서 요번에도 실적 나온 걸 보면은 그 마케팅비 많이 아껴가지고 네. 이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굉장히 긴축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예전 같으면 이제 경기 방어주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워낙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경기를 타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네이버가 경기 방어주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성장성이 일본 쪽에서 나오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그 페이 쪽의 성장성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메타버스 쪽은 좀 어떤가요? 커머스랑 그 두 군데가 지금 커머스 이제 쪽이랑. 돈이 좀 잘 된다 이 얘기가 네.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뚜렷하게 지금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 나와서 한참 동안 좀 옆으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 특히 내년도에는 이제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도 신작 모멘텀이 붙어 있어요, NC소프트.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역시나 NC소프트 골라주신 이유 좀 단기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잘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인가요? 그다음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과 거의 이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성장 동력이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뭐 NC소프트는 리니지발 이 캐시카우가 워낙에 좀 단단하죠. 그렇죠. 이제 국내 매출은 살짝 줄어들었는데 해외 매출이 또 한 번에 또 치고 올라오면서 매출이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신작에 대한 분위기들이 또 많이 조금 좀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뭐 넥슨 게임즈도 그렇고 이제 여러 게임사들이 지금 신작 게임을 대거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하면 게임주들은 한 차례 분명하게 또 순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NC소프트는 오늘 이제 한 번에 또 수급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오른 그런 기대감 자체가 바닥 기대감이거든요. 빠질 대로 빠졌다라는 기대감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성장 동력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같은 의견이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이 조금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의 성장보다는 비용을 좀 줄인 측면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는 무언가 성장 동력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영향을 받잖아요.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어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네이버도 어느 정도 좀 성장 동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 좋은 성장 동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대감이 더 있을 만한 NC소프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의 선택을 받게 된 NC소프트입니다. 오늘장 정말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받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 시청자분들은 네이버로 가셨군요. 네. 네이버 카카오 지금까지 정말 많이 데려가다가 오늘 솟구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NC소프트 38%, 네이버 62%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의 선택과는 달리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게 NC소프트였죠. 자, 그래서 NC소프트를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알아볼 텐데요. 네이버관에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네이버는 지금 현재 네, 차트를 확인해 보시죠. 예, 현재는 19만 3천 원 구간이네요. 예, 19만 3천 원 부분인데 네. 조금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21선 부근에 가까운 2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22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무척 강한 종목들이죠. 오늘 방금 전에 살펴드렸던 네이버도 강하지만 카카오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도 카카오뱅크 한번 보시죠. 오늘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직행하는 모습인데 25%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실적도 나왔고 카카오뱅크 오늘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도 LG이노텍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LG이노텍이 특히나 애플과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곤 하죠. 그런데 애플에서 내년도에 MR 기기를 새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LG이노텍도 10%가량 솟구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대 LG이노텍의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가장 선택이 쉬웠던 두 종목 네. LG이노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선택은요? 예, 저도 LG이노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분 다 좀 쉽게 골라주신 것 같아요. LG이노텍 가주셨는데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사실 카카오뱅크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네, 맞아요. 단숨에 61 이평선 수준에서 121로 거의 워프했어요. 일단은 저는 시장의 분위기가 예.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길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적이 좋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그렇죠. 고객 수도 2천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은행들.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좋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여타 은행들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은 성장성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네.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일전에 저희가 김민준 전문가님과 같이 이제 할 때 문어발식의 이제 그렇죠. 사업이다라고 이제 확장을 한번 했죠. 표현을 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타 은행들과는 다르다. 이제 MZ 세대에 걸맞는 그런 이제 여타 은행들과는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네,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이제 그렇죠. 은행이었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 그렇게 여타 은행들과는 다른 어떤 특이점이 없었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탄력을 받는 부분은 역시나 아무래도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 기술주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카카오도 같이 분위기를 받다 보니까 네. 카카오뱅크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아이폰 향 매출이 좀 탄탄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아이폰 관련해서 최근에 뭐 감산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매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캐시카우가 탄탄해요.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역시나 가상현실,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내년 1월 초에 이제 관련해서 전시회가 이제 하나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오호. 일전에 한번 그 이름 어려웠었던 닐 글라스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이제 삼성에서 만들었던 네. 예, 그거랑 이제 또 이제 애플에서도 새롭게 XR 가상현실 이제 헤드셋 네. 제품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서 LG이노텍이 이제 카메라 관련해서 상당히 또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장 부품 쪽으로도 이제 흑자를 전환을 했는데, 이 가상현실 헤드셋에 관련되는 이 센싱 부품이 LG이노텍의 이 센싱 부품 필수적으로 좀 탑재가 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독과점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점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이 메타버스 쪽으로도 성장 동력은 확실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캐시카우도 상당히 안정적인데 성장 동력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메리트는 현재 카카오뱅크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LG이노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
전문가님, 역시 모멘텀적인 측면이나 성장성적인 측면이나 좀 비교가 안 되는 두 종목의 대결로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카카오뱅크는 비싸요. 아직도 카카오뱅크. 이렇게 네. 내려와 있지만. 예, 카카오뱅크가 이제 예전에는 카카오뱅크 이제 처음에 네. 그 증권사들이 막 방어할 때는 그때 비싸다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얘는 은행이 아니고 그렇죠. 플랫폼이다 이랬어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은행끼리 비교해야죠. 네, 누가 카카오뱅크를 지금 플랫폼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은행이라고 생각하면요. 카카오뱅크는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30배거든요. 지금 은행주들 다 3배, 4배예요. 네. 10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정말 분위기 타고 지금 네. 이제 올라간다 봐야 되겠고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리포트를 보면 내용들이 다 은행과 관련된 내용만 나와요. 님이 네. 어떻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만 나오거든요. 그럼 네. 은행주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네.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은행주랑 비교를 한다면 정말 비싸다. 예,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좀 접근이 좀 꺼려지고요. 일단 옆으로 비켜가고. 예,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성장주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대형주 중에서 성장주예요, LG노텍은. 기존에 뭐 아이폰 향으로 나가는 카메라가 계속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나오면서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단가가 비싸져요. 네. 예, 그리고 1년 지나면 조금 더 이제 카메라 가격이 싸지는데 1년 지나면 또 새로운 카메라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운 카메라 나오면 또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폰 15에 뭐 들어가냐면 이제 잔망경 카메라. 네. 삼성 거엔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들어가요? 네, 삼성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 이 100배 이런 거는 잔망경 카메라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줌을 이렇게 하려면은 카메라 예. 렌즈가 나와야 되잖아요. 앞뒤로. 아, 네네네. 앞뒤로 못 벌리니까 옆으로 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잔망경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아이폰 15에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가죠. 거기다 또 아이폰 쪽에서 XR, AR 이런 거 하면서 네, 뭐 이제 호나 뭐가 헤드셋을 나오잖아요. 뭐, 네, 했다고 거기 하더라고요. 뭐가 들어가냐면은 결국에는 공간 인식 카메라 들어가야 돼요. TOF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애플이 만약에 이거 내잖아요. 글라스 내면은 네. 분명히 애플 아이폰에도 똑같이 공간 인식 기능 집어넣게 돼 있어요. 연동시키려면은 할 수가 그러면 없어요. 들어가는 게 거의 배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들어가죠. 어허. 그리고 메타하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 지금 4군데 정도의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오. LG노텍 지금 3D 센싱 카메라 지금 들어갈 메타 쪽은 확정이 됐고 예. 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수혜주예요. LG노텍이. 이 설명만 네. 들으면 오늘 거의 미인주 수준인데요,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성장주고요. 네. 계속해가지고 LG노 또 이제 전장 부분도 그렇죠. LG 전자가 이번에 전장 부분에서 흑자 2분기 연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LG 전자가 전장 부분 잘 되면은 결국에는 그쪽 전장용 카메라가 전장 부분의 핵심 부품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 거 하겠어요? LG 노텍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LG노텍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아마 이번 승부는 굉장히 많이 쏠리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역시 그렇군요. LG노텍이 80%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LG노텍 이기기 쉽지가 않네요. 80% 압도적인 표 차이로 LG노텍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신기수 전문가님 추천 덕분에 LG노텍 좀 수익 오호. 많이 봤다고 또 그런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카카오뱅크 간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안내드리면서 28만 5천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현재 28,650원 28,000 구간이네요. 28,500원이었는데 올라갔네요. 제가 아까 볼 때 와, 대비해서. 네. 카카오뱅크 정말 네.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진짜. 그러면 여기서 수급은 네. 괜찮은 거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 마디가 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3만 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창 솔루션 올라와 있죠. 원전 관련주로 거론되기도 했고 요즘에 또 수소 관련해서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태양광과 풍력 이 다음에 수소가 슬며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대창 솔루션 급등세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FNF 홀딩스도 보시죠. 의류주 중에서도 FNF보다 홀딩스가 유난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실적 기록에 타는 소식이 있는데 어제장 상한가
기사도 나왔고요. 오늘 장도 무섭게 올라갔다가 윗골을 달기는 합니다만, 자, 이렇게 기세 탄 두 종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솔루션 대 F&F 홀딩스입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예, F&F 홀딩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F 홀딩스 골라주셨고요. 네, 김용일 전문가님께서는요. F&F 홀딩스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알겠습니다. 의견 잘 맞으시네요. 그러네요. 자, 신규 전문가님, F&F 홀딩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맞아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예. 일단 대창솔루션은 예. 이제 그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동전주라서 이제 움직이죠. 네. 400원짜리니까. 네. 네. 아니, 300 얼마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393원이네요, 지금. 네. 네. 좀 위험해요. 네. 그리고 계속 적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네. 이렇게 네, 급등하다가도 언제 갑자기 그렇죠. 급락할지 예,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수소 산업 부양책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 네. 우리가 지금 가늠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 올라갈 땐 좀 팔고 뭐 트레이딩 하시려면 또 빠질 때 들어갔다가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고요. F&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MLB 이 회사가 MLB하고 디스커버리 갖고 있잖아요. MLB 쪽만 지금 매출이 1조 2천억 예상한다고. 굉장하더라고요. 네. 이 회사 전체 매출이 1조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예상하니까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뭐, 봐줄만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어쨌든 그동안에 의류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경기 나빠지고 이러면은 네. 특히 브랜드 옷 같은 것들 잘 안 사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전망이 좋다는 것은 이제 반전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F&F 홀딩스가 그래서 뭐 좀 늘릴 때 잡아주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F&F 홀딩스 골라주셨는데 이유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 수소가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핫했잖아요. 맞아요. 저희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많이 요즘 얘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수소에 이제 수급이 넘어간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넘어갈 섹터가 필요했고 그러면서 수소 쪽에 또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네. 수급이 들어간 건데 저는 수소 쪽은 완전하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아직까지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네. 섹터다라고 볼 기대감만 수가 좀 있죠. 있는 종목이죠. 기대감만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해야 될 것 같고 대창솔루션이 이제 왜 수소로 엮이냐 봤더니 자회사 크리오스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크리오스가 수소산업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네. 핵심 개발자로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액화 수소를 개발하는데 참여를 했고 네. 이제 그저께죠. 정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수소 경제 만들면서 액화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기업들, 효성이나 이제 SK 기업과 이제 한번 액화 수소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이렇게 그래서 연결되는 올라가군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돼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수소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는 건데 동전주고요. 그 다음에 네. 대응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혹시나 접근하신 분들이 있다면 웬만하면 수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뭐 적자 흐름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웬만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뭐 F&F는 말씀을 주셨듯이 굉장히 이제 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이 계속해서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하게 또 영향을 받는 우류업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 아무래도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이제 방금 주가를 보니까 좀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한데 맞아요.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좀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한번 또 접근을 하게 되면 수익 보기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F&F 홀딩스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F 홀딩스를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승부를 간단히 났네요. F&F 홀딩스가 71% 득표를 하면서 사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창솔루션 관에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대창솔루션이 네, 오늘- 현재 393원 구간이네요. 예, 오늘 고가가 416원 나왔네요. 네. 예, 저는 목표가를 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창솔루션 일단 오늘 고가보다는 조금 낮은 4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반도체와 게임의 대표 종목들끼리 붙여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나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정말 폭등을 기록하면서 SK 하이닉스도 이 훈풍 그대로 받아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NC 소프트 게임주입니다. 많이 좀 내려왔다가 요즘 조금씩 주가를 올려간다 싶더니 오늘 장 또 솟구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신작 기대감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NC 소프트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반도체 대장주격인 SK하이닉스 그리고 NC소프트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NC소프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C의 손을 들어주신 김영일 전문가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NC소프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NC소프트로 가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반도체 오늘 뭐 좋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절호의 찬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건가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네. 찍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죠. 그런데 이미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은 사실 2, 3주 전부터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저는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SK하이닉스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현재 이 메모리 쪽에 어떤 이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과연 무엇으로 또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당장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 반면에 이제 NC소프트는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 SK하이닉스는 살짝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NC소프트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NC소프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8강에서는 또 SK하이닉스 골라주셨는데 또 이번에 NC소프트로 가주셨네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뭐 타이밍상으로 NC소프트가 조금 더 이제 좀 빠를 것 같고 네. 네. 제가 제일 NC소프트와 관련해서 요즘에 주목해서 보는 게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네. 예전에는 NC소프트 저격 BJ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정말 욕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역시 트렌드를 제대로 읽으시는군요, 신기수 전문가.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격범들이 없다는 상황에서 스나이퍼. 적어도 총은 안 맞는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거 내놓고 그렇죠. 반응만 괜찮으면은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예. 네, 이런 부분에서. 근데 SK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까지는 업황이 안 좋을 거는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NC소프트가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격범이 없어진 NC소프트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아직 저격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자, 지금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SK하이닉스로 많이 가주셨습니다. 67%가 반도체로 가셨군요. SK하이닉스의 손을 시청자분들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만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확고하게 NC소프트이기 때문에 바로 NC소프트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 관해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까지 잡아볼까요? SK하이닉스는 제가 좀 그 중기적인 가격 전략을 좀 네. 알려드릴게요. 세워주시죠. 좀 더 네. 멀리 볼 수 있는 조금 가격 시간은 전략.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한 11만 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4.83% 오르면서 93,400원 구간인데 중기적으로 일단 11만 원까지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마지막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LG노텍 올라와 있죠. 애플의 혼합연실기기 헤드셋, 요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확장현실의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LG노텍 오늘 장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FNF홀딩스도 어제 오늘 정말 대단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의주입니다만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오랜만에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노텍과 FNF홀딩스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하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시장의 주목도는 또 LG노텍인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런데 네. 저는 방금 신기수 전문가님 말씀 들으면서 네. 네. 오늘 이상형 월드컵 하면서 애드립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늘 큰 거 한 방씩 쳐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LG노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초조하셨던 모양이에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네. LG노텍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웃음을 네. 약간 참고 계신데 어떤 준비하지 종목을 마시고요. 네. 저도 LG노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G노텍을 골라주셨거든요.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부담감 떨치시고 LG노텍 골라주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마음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FNF홀딩스가 확실하게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류 쪽은 아무래도 수요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수요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하게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성장 동력이 이제 오늘의 좀 키워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쪽으로 해서 자율주행 쪽, 이제 뭐 그렇죠. 전기차 쪽,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쪽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센싱
부품에 대해서 이 XR 관련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좀 점유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거의 이제 독과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XR 가상현실 쪽도 이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얻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LG노텍은 확실한 캐시카우, 그다음에 성장 동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서 매력도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LG노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F&F 홀딩스보다 네. LG노텍을 좋게 보신 이유는요? 네. 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나요? 역시. 아, 야, 여유가 넘치세요. 네. 네. 아까 굉장히 또 LG노텍 안정적인 사이즈를 가지는 종목이면서도 예. 또 성장주도 볼 수 있다. 이런 또 그렇습니다. 극찬을 또 이제, 남겨주셨잖아요. 대형주면 성장주이기 네. 힘든데 네. 굉장하죠. LG노텍의 성장성을 보는 거고요. LG노텍은 B2B잖아요. 네. 그죠? 그 FNF는 B2C고 음. 큰 돈은 B2B에서 나와요. 아, 그렇죠. 그 FNF 홀딩스는 좀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봐도 LG노텍이 매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F 홀딩스가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 오늘 단기간에 너무 많이 그렇죠. 올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 LG노텍은 그의 반면에 이렇게 큰 종목이 앞으로 또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네. 아주 극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선택이 LG노텍으로 이렇게 귀결이 됐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F&F 홀딩스 올라봤자인가요? 자, LG노텍이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를 챙겨갑니다. 94대 6의 스코어를 갖고 LG노텍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았습니다.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F&F 홀딩스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F&F 홀딩스는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점 안내드리면서 25,500원 정고점 부근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F 홀딩스 현재도 10% 넘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접근하라는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25,5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짠 이상형 월드컵 바로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참 묵직한 종목들끼리 올라와 있죠. 자, 게임의 대장주인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주가 많이 내렸습니다만 지금 또 어느새 저점 대비 50% 가까이 올라와 있고요. 신작 기대감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 볼까요? 이쪽엔 애플향 기대감. LG 이노텍의 주가도 오늘 뭐 10% 가까이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 대 LG 이노텍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LG이노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눈치 좀 챘거든요. LG이노텍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선택으로 가실까요? 저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LG 이노텍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LG 이노텍 오늘 뭐 상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또 극찬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받고 있는 종목인데 NC소프트도 사실 좋을 텐데 상대를 조금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NC소프트도 이제 내년 되면은 NC소프트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을 종목으로 일단 네. 보고 있고 안 좋은 시기는 다 지난 거고. 예, 신작 얘기 나오면은 분명히 주가 더 갈 폭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LG이노텍은 일단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그 제일 선단에 선 기업이 애플인데 그렇죠. 그걸 세상에서 또- 제일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애플인데 맞습니다. 그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수혜를 또, 네. LG이노텍이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내 절친인 거잖아요. 그쵸. 저는 안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창호 앵커님이셨나봐요. 그 네. 기분은 기분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LG노텍이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옆에 그리고 그 한 가지 품목만은 모르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품목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는 성장성을 굉장히 대단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애플에 대해서 딱 그림을 그려보면 정말 든든해지거든요. 네. 자, 역시,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바로 그런 점을 눈여겨보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기존의 캐시카우가 워낙에 좀 튼튼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장 부품 쪽도 흑자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의 성장성이 또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미래 먹거리로 이 XR 쪽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이 의미가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주고 네. 그러면서
이 점유율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좀 독과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만들어놨다라고 한다면 성장성 또한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에 그렇게 망설임은 없을 것 같죠. 네, LG 이노텍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참 고전하다가 요즘에 기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LG 이노텍입니다. 정말 많이 좋은 평가를 오늘장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아마도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또 반전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NC소프트도 오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승률은 좀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의 대결,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과연? 와, LG노텍이 뭐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뭐 상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항상 압도적인 승리를 챙겨가게 되는데요. 결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C소프트를 상대로 18대 82의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LG이노텍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기 지금 굉장하네요. NC의 주가 상승이 저렇게 크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LG노텍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생커 뭐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오늘 만장일치를 받은 종목이죠. LG이노텍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NC소프트를 누르고 LG노텍이 최고의 미인주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오늘 준우승한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NC소프트관에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좀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살짝 눌림 구간이 조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저는 50만 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2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게 보셨네요. 네, NC소프트 현재 46만 2,500원 구간인데 52만 원으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LG이노텍관에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볼까요? 예, 저는 내년 이맘때쯤의 가격으로 봐서 오. 48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G노텍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면은 48만 원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LG이노텍이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공개방송 있으시죠? 네, 저번 주에 이제 진행했었던 네. 9시부터 10시까지 수익 챙기기 2탄 진행 예정이니까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1시간 내로 끝내는 매매 2탄입니다. 1시간 내로 매매는 끝날 수 있겠지만 수익은 영원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꼭 함께 하시면서 이 정보 챙기시고 수익까지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9시에는 미스터 진단 시간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 미리미리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